안녕하세요. It's an honor for me to participate in this 안녕하세요. conference on Korea's low birth rate. 오늘 2023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포럼에서 한국의 아주 중요한 이슈인 저출산에 대한 발제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소하는 출산율은 대부분 개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개인의 관점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들여다보게 되고요. 하지만 오늘 저의 발제의 주제는 가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출산이 가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가족은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족의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개인주의가 심한 나라인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는 여기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냥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달드리는 아이디어 중 맞는 이야기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저는 한국과는 다른 위스콘신에서 다양한 가족과 관련된 포럼과 대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225명의 주 정부 정책 위반자들과 함께 가족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대화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었고 저의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쇄를 앞두고 있는데요. 약 400페이지나 됩니다. 그런데 이 400여 페이지가 되는 책을 저는 단순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더 나은 공공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정책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과하게 긍정적일까요? 저는 저 자신을 긍정적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 과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2022년에 사실 한국이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Speed of the decline, its magnitude, and its duration. 저출산 현상이 빠르고 심각하고 길게 유지되고 있고 1960년대 한국 여성의 출산율이 평균 6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 평균 1.3명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선진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3명의 평균 출산율을 20년 동안이나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 국가 중 가장 긴 기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만만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분명 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훌륭한 성과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저는 5가지만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지난 반세기 동안 정말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201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3번째로 가장 큰 경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1961년 20억에서 2023년 1.6조로 약 800배나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성과 남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국민입니다. 한국의 15세에서 30세는 선진국 중 중등교육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매우 관대한 가족수당과 그리고 초기 어린이 교육이나 보육체계,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시스템 등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소위 아방가르드하다고 표현되는 북유럽 국가 이상의 기금 지원을 한국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대응한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독일과 뉴질랜드와 함께 밀접 접촉자 역학 추적, 락다운이나 마스크 의무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가장 훌륭하게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낮은 출산율을 우려해서 이미 가족 정책 관련 지출을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시작하였는데 지금 현재 그 지출을 10배로 증가시켰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요. 대한민국이 출생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미래를 향한 관점이고 미래를 향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과거에 정말 많은 경제, 사회적 위기를 이겨낸 바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렇게 훌륭하게 어려움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미래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 출생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긍정적인 관점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한국과 관련해서 190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보고서가 OECD에서 최근 발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OECD는 38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회원이고 이 회원국들을 저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오늘 발표에서 부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 문제를 가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가족 영향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영향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다른 관점들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관점은 경제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정책을 만들 때 그래서 이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하고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관점입니다. 정책을 만들 때 개인의 관점을 사용해서 개개인의 필요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문제는 사실 간과되기 마련입니다. 여성과 남성, 로비스트들이나 지지계층에 의해서 개인의 관점만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발표한 이 어젠다를 위해서 좋은 게 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완전하지 못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성과 남성이 배우자로서, 가족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영향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훨씬 더 넓은 관점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개개인이 가족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가족 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세대에 거쳐서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더욱더 종합적인 관점은요, 저희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 가족에게 돌아올 혜택,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를 낳고 돌보고 서로를 챙기고 하나 이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가족 영향의 시각을 통해서 출산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권장이 되는데요. 낮은 출산율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가족들이 저출산율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나요? 정책이 가족이 아이를 가질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족이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능력이나 가족이 구성원을 돌보고 교육하는 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가족을 이 대응 과정에 참여시키면 더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과정은 가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족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적인 정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산율을 더 높이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까요? 가족 정책이 출산율을 올린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스웨덴 예시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출산율과 그리고 가족 정책을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서 80년대에 확산시켰습니다.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가족을 위해서, 아마도 주로 어머니겠죠? 집에 있어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에 대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느라 출근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했을 때 이것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줬습니다. 부모님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 또 두 번째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에 대한 보상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세금과 관련한 혜택을 주었고요. 매달 아이들을 위한 음식과 옷,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때 필요한 비용이나 주거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왔습니다. The effects of Sweden's policies were compared to those of Belgium and France and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흥미롭게도 벨기에나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과의 정책과 스웨덴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덴마크나 핀란드 등의 국가들도 관련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책을 주긴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만큼 관대하거나 유동적인 정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훨씬 더 관대한 가족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여기 참고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스웨덴이 연구 대상 8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안정적인 출산율을 경험했고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그 출산 사이의 간격이 증가했지만 스웨덴에서는 그 간격이 그렇게까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관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한국 여성 15세에서 44세의 90%는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한민국이 맞이한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이, 그리고 그 다음인 두 번째 아이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두 자녀 가정수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단 왜 아이를 갖지 않을까? 3분의 1이 주택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이 보육, 그리고 교육 비용이라 했습니다. 응답한 여성 중 20%는 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그 기회 비용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력을 단절시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결혼한 여성 중 거의 5명 중 1명이 가족과 관련 이유로 휴직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보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 방식이나 대학 교육, 대학 학위만으로는 한국 남성이 결혼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소득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데 최우선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아주 중요하고요.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청년들이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제한적 접근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곧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길 주저하게 만듭니다. 관련한 자원이 부족한 남성들은 특히 더욱 결혼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황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두 번째로 많고 또한 한국은 또 굉장히 소득 격차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출산 정책에서 주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애물은 패밀리 버블이라는 겁니다. 이 패밀리 버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 내부에 영향을 주고는 한다는 겁니다. It's easy to fall into the trap that fertility policy can be reduced solely to the decisions 함정에 of people 빠지기 of 쉬운데요. childbearing age.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에 Even 있는 this brief 사람들에게 overview of some 큰 of the 장애물이 될 barriers 수 reveals that 있겠습니다. there's much more at stake, including housing expenses and work hours, 주택 가격, and 근무 education 시간, costs, career costs, 교육비, and 모든 job 비용, insecurity. 그리고 직업의 And oddly, 불안정성까지 in the United 정말 States, 많은 the 문제들이 있고요. pandemic helped us birth 사실 the 특이하게도 myth 미국 of 같은 this family 경우는 bubble. 팬데믹이 출생률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패밀리 버블을 더 잘 구성할 수 있게 되었죠. 팬데믹이 미국에서 사회 구조가 더 발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d other adult leaders in school and in child care settings.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패밀리 버블 그리고 사회적 기관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더욱더 마련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인용하고 싶은데요. 미국 내 노동자협회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흔히들 간병 가정이나 돌봄이 우리 여성들이 맡아야 하는 개인적인 책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되게 개인적인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덕에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걸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간병이나 돌봄 과정 자체가 매우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 노동력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생률 관련한 연구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굉장히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제가 가족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떠올려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정책이 출산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비용, 그리고 손실되는 비용, 그리고 휴직에서 복직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주택 비용이 문제인데요.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족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가족 정책을 통해서 육아와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가족들을 보면 주거 비용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연구에 의하면 약 80%의 20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이 부모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약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거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혼인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이뤘을 때 굉장히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of advanced nations.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Now, to 주거 address 문제가 the loss 가장 of earnings when a 심각하게 child is 문제가 born, 되고 있습니다. one policy that's used around the world 그리고 is 출산이나 family leave. 육아휴가 And Sweden 정책이 has been a 출산 후에 leader 일어나는 소득 in family 손실을 leave, 보상할 수 and they fill 있습니다. in for the loss of earnings 스웨덴이 by 가장 providing 우수한 a parent 사례인데요. leave benefit 기존에 that's 받던 based on 임금에 earnings, 비례하게 and they grant 육아휴직 parents 보상을 the right 제공하고 to cut back their work 복직 hours 또한 from full 보장합니다. to 75% 출산율을 time. 높이기 위해서 Now, 장기간 Korean parents 낮은 have 금액을 access 보상하는 to a year 것보다 of 오히려 paid parental 짧은 leave, 기간에 and 높은 for 금액의 fathers, 보상을 해주는 Koreans, 것이 더 along with Japan, has the 효과적입니다. longest entitlement in the 한국에서는 world 2년 정도 to parental 육아휴직이 leave.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However, 일본과 in 함께 Korea, 굉장히 paid parental 긴 leave is taken by 기간입니다. only 25% 근데 of 한국에서는 eligible 약 mothers 25%만이 and 5% 여성이 of 육아휴직을 eligible 하고 fathers. 남성은 5% 정도만이 육아휴직을 be 신청한다고 increased? 들었습니다. Again, I think Korea could draw from the 그렇다면 experience of other 어떻게 nations. 해야 육아휴직을 Korea's leave is 신청하는 사람의 slightly 비율을 longer 높일 than 수 other 있을까요? advanced nations, but the payments are 다른 lower. 선진국들에 So when 비해서 you take the 보상의 payment 규모 ceilings into 자체가 작기 account, 때문입니다. over time, the average payment for the duration of the leave is only about 그래서 이 31%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를 of 더 parents' 높여야 할 previous 필요가 earnings. 있겠습니다. So Korean family policy provides a lower payment. 그래서 한국 같은 a longer 경우에는 period. 적은 금액의 보상을 And 긴 what 기간 studies 동안 show is 제공을 that a 하는데요. high payment for a shorter period is more effective. in 휴직 전 increasing 임금에 비해 fertility. 약 41%만이 And since 보장된다고 the 합니다. mid-1980s, 연구 결과에 Sweden 따르면 has 더 increased 짧은 the 기간 동안 payment 더 in a way 높은 that 보상을 has 하는 been shown 것이 to 훨씬 더 increase the likelihood 효과적이라고 of a 보고 second 있습니다. birth, using what they call a speed premium. So the leave benefits are related 그리고 to earnings. 1980년대 중반부터 스웨덴은 높은 보상을 통해서 두 번째 아이 출산 계획을 장려했습니다. 스피드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아이를 통해 받은 보상이 두 번째 아이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출생의 간격이 30개월이 되지 않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선진국 중 가장 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 때문에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직장 동료나 직장에서 고용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우려가 한국에서는 사회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약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30%의 응답자가 육아휴직이 어려운 이유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한 기업의 3분의 1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찾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대체 인력 풀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육아휴직금을 모두 보장받았고 대체 인력 풀은 약 4,000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충분한 임금에 대한 보장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대체 인력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 인력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공공보건과 공공복지와 사회를 위해서 이 정책 자체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 촉진을 위해서 직장과 관련한 정책은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ncouraging employers to offer family-friendly workplace policies will take both a carrot and a stick. And in some respects, Korea has already taken the stick approach.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채찍질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관련해서 굉장히 채찍과 같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복직을 하고 경력 단절 이후 이어서 경력을 유지해 나가려 하는 경우, 그리고 평균 근무 시간 등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의 또 다른 액션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대로 된 일자리가 이러한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훨씬 더 투명성 있는 정책이 제고되도록 해야겠고요. 그래서 채찍질이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당근도 중요합니다. 국가의 투명성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겠고
부를 창출하고 혁신 또한 도모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기업의 안팎으로 그리고 사회의 공공의 혜택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들이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경제적인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포춘 500 기업들에서도 그리고 타이완에서도 관련 양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공공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요. 이런 공공의 가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수록 이 기업의 가치 또한 더욱더 제고되고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기업의 자원과 전문성 또한 더욱더 증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홀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죠. 홀푸드의 경우에는 포춘 500 기업 중 유일하게 완전히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상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상점의 경우에도 친환경 소재로 친환경 물건들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주기도 하죠.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은 결과적으로 가족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능력 있는 인재에게는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모두가 필요합니다. And children's success in school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socialization that occurs early in family life and in preschool.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가족 내부에서 초기에 사회화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겠고 아이들이 가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더욱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학습합니다. 초기에 형성하는 애착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 신생아 시기부터 배우게 되고 그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기업이 더욱더 나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족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저출산율이 무시된다면 가족에 대한 그리고 가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것 또한 무시될 것이고 가족이 기업과 사회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For example, a business that's a leader in allowing parents to take leave will produce the loyalty that many companies desire. 많은 기업들이 원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중시해야 합니다. And allowing parents options for part-time or reduced work will contribute to work-family balance. 그리고 가족 내부에서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도 파트타이머나 아니면 다른 더 생산성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근무 시간을 줄이게 되면 더욱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직업의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족을 더더욱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교육부, 그리고 미디어에서 훨씬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가족 친화적인 정책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400개의 기업만이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중 20%는 심지어 공공기관입니다.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기업들이 공공자금 조달을 통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더 잘 알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가족을 더더욱 잘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나 교육이나 미디어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대중문화에서도 이러한 가족과 관련된 것을 더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더 효과적인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고비용 사교육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 끝에 대학 교육을 거치고 과연 제대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과외나 사교육을 받는 한국인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양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한국 청년들이 낮은 임금과 평생 직장비가 적어서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능력이 충분히 사용되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고 약 10년 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대학을 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 대학을 20대 중반까지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결국에 제대로 학위를 얻지도 못하고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자금 대출과 함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은 과연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좋은 직업, 예를 들면 건설, 제조업, 목수, 법, 조선, 보건 관련한 분야까지 정말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트코, 피어슨 등의 유구한 기업들도 이런 21세기형 인재들을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빌 사이먼 교수는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통해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요.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학문적 교육과 직장과 관련된 결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과 더불어 인턴십 등을 제공해서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약 27% 직업 직무 교육을 받은 바 있는데 한국은 약 6% 정도로 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인턴십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덴마크에서는 67%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한국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더욱더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화이트 컬러 직업 그리고 블루 컬러 직업 사이의 선호도가 갈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교육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직업 교육에서도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재분배해서 대학으로도 연결시켜야 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육 분야가 이러한 변화를 더욱더 지원해서 직업과 관련된 교육이 더욱더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적인 직업 교육과 학업을 결합시킨 연구 모델인데요. 직업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지역 내 일자리와 연계하여 직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보건, 엔지니어링, 공공행정, 관광 등의 분야와 연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교육이 제공되고 있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연간 소득이 약 1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간 소득 증가가 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 8년 후에 이 직업 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은 더욱 높은 확률로 결혼했고 아이들과 함께 훨씬 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젊은 사람들의 결정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결정 또한 필요합니다. 그저 4년의 대학생활 이상으로 훨씬 더 이 직업과 관련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일지 판단해야겠습니다. 빌 사이먼 하버드 프로젝트 디렉터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흥미를 더 돋울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분의 경우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두 아이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대학에 입학했고 세 번째 아이가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대신 이런 직업 교육을 더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사례로서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출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중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중의 의지를 형성해야겠습니다. 파트타이머 고용 등의 변화가 필요하겠고 한국인들은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더욱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과연 이 개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는가에만 중점을 맞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넓혀서 가족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과연 이 기업 내에서 동료들이 가족을 그리고 부모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선시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정과 사회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과 더불어 인턴십이나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커리어를 더 다질 수 있고 소득을 충분히 얻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Now let me draw on an explanation from my country. 네, 제가 미국에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왜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주류를 이뤘던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많은 그리고 그 이민자들과 특히 여성들이 과거 남성들로 이루어졌던 굉장히 좋은 자리를 지금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술 발전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두 지금 한 시점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누구의 나라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인용하고 싶은 한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본인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편안함을 위협하면 마치 붉은 개미 둥지에 발을 디딘 것과 같이 화가 날 것입니다. 편안함을 뺏긴다는 느낌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변화 과정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출생률을 높이고 그리고 이 관련한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팬데믹에서도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였고 아이들 방과 후 과정, 돌봄 과정에서도 굉장한 지원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정책 입안자분들이 이러한 굉장히 종합적인 가족의 관점에서 가족 정책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영양의 관점을 통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분들이 이러한 정책 과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가족이 육아휴직 후 다시 노동시장에서 복귀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청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동체와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OECD도 관련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출산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저출생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설례로 대한민국이 초저출생률 사회를 벗어나 출생률을 높일 것이고, 대한민국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카렌 보긴 슈나더 교수님의 우리 한국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놀랄 정도로 또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 구체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정부 관계 당국자 여러분들, 또 우리 많은 또 시청 여러분께서 깊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Thank you so much, Professor Karen.